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 한국인 PLC 도움이라는 채널이 재생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 재생 목록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때 어떤 순서로 이용하실 게 좋을지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오신 분들도 필요하시면 영상을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처음 001인자 재생 목록 PLC의 기초예요. 기초에서는 우리가 논리회로 진법, 자료형 변환,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인 IE 754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생 목록은 보통 저희가 6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재생 목록은 멜색 QCPU의 재생 목록입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은 기초, 응용, CC링크로 나뉘어져 있는데, 멜색 QCPU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자료도 많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다가 궁금하실 때 접근하기도 용이해서 QCPU로 만들어져 있어서 총 3가지 재생 목록입니다. 002, 003, 004. 그래서 기초, 응용, CC링크가 있는데, 이게 QCPU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데서도 어차피 유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CC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멜색을 안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무방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대신 멜색을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IEC 611-3-3이라는 국제표준 PLC 언어에 대한 트랙입니다. 해당 트랙에서는 국제표준 PLC 언어 체계와 레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스트럭처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가 있고요. 006번은 이제 함수 블록 같은 응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설명하는 7번째 심화 재생 목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통신 트랙입니다. 통신 트랙에서는 아날로그, 시리얼, 네트워크 통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아날로그 시리얼은요, 원래 이 해당 내용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정자동화국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리얼 통신은 아날로그 신호, 스케일링, 그 다음에 RS23248로 시리얼 프레임 같은 통신 데이터로 위주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아래 3가지 009, 11은 네트워크 통신 기초, 응용, 심한데 이것들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제 이더넷, 그죠? 이더넷과 소켓 통신, 그에 따른 이제 프로토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있어가지고 타설비랑 통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통신 기초, 응용, 심화 3가지를 들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트랙입니다. 이제 3가지 트랙으로는,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있죠? 모션 제어가 있습니다. 모션 제어는 이제 우리가 기초, 응용, 심화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기초, 응용, 심화인데 항상 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응용, 심화. 그래서 기초는 가장 처음에 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초고요. 초보자. 그리고 응용은 경험은 있지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험자. 그리고 심화는 능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은 각 이 키워드들이 위치 속도 가음수 원점 복귀 같은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위치 결정 원점 복귀, 그리고 모션 모듈이나 서버 드라이브로 설정하는 경험자, 마지막으로 동기 제어나 고급 모션 제어라는 능숙자들을 위해서 기초, 응용, 심화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통신이나 그 다음에 IC 611-3-3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수학 프로그램 설계는 제어 해석과 프로그램 설계인데, 이제 전기 수학에서 우리가 집합, 불대수, 등식, 지수, 로그, 루트 함수, 삼각함수, 여기까지는 하면은 PLC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깊게 하고 더 멀리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벡터라든가 그 다음에 행렬 현상 같은 것까지 해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는 이제 PLC 프로그램의 구조, 모듈화, 유지보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특화 트랙인데요. 개별 특화 트랙에서는 이제 특정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 물류 자동화라고 하면은 이제 컨베이어, 스티커 크레인, RGB, WMS, ECS 연동 같은 물류 설비 제어 방식들이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셨으면은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도 경험상 보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터보 PMAC 2 기초입니다. 원래는 이제 파워 PMAC이 있고 현재 터보 PMAC이 있는데요. 파워 PMAC 이전에 터보 PMAC이 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보 PMAC 2를 기반으로 영상을 현재 제작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트랙으로 현재 재생 목록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초보자, 경험자, 능숙자 분들별로 어떤 재생 목록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 순서도가 PLC를 처음 접하거나 기초운전, 유지보수 역량을 만들고자 하는 학습자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조 이해를 하고 조작과 현장의 통신, 네트워크, 모션의 기초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PLC의 기초 보셔야겠죠. 논리 회로, 진법, 자료형 변환. 이 논리 회로는 뭐예요? 우리가 or, not, and, 난드까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진법, 자료형 변환, I754. 그래서 이 자료형이라는 거는 뭘 봐야 되죠? 우리가 인티저 혹은 쇼트, 그죠?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있죠. 혹은 워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세큐 CPU 기초에서 멜세큐 CPU 구성, 그다음 디바이스 메모리는 뭐죠? 네, 우리 Q 시리즈에서는 X, Y, M, L, D, R, ZI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는데 이 US 메모리들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나 간접 주소 지정. CC링크는 이제 CC링크의 기본 구조, 마스터 리모트국, 그다음 원격 리모트 I/O, 그다음 각종 응용 모듈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우리가 AD 모듈이 있고요, 반대로 DA 모듈도 있고, 그리고 서버 모듈도 있어요. 네, 서버 모터처럼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버 모듈로 이렇게 정밀한 위치 제어, 실제 서버 드라이브보다는 떨어지만 나름 정밀한 위치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모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리얼 통신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날로그 신호, 스케일링, 시리얼 프레임, 통신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시리얼 프레임이라는 건 뭐예요? 시리얼 프레임이라는 거는 모드버스, RTU를 위한 시리얼 통신이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기초는 이더넷 IP 주소, 포트, DCP/UDP. 통신의 기본 구조, 네트워크 제어 입문. 그래서 모션 제어의 기초는 서버 인버터 제어의 기본 개념. 들어 얘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재생 목록을 가지고 PLC 초보자의 학습 순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순서를 완료하면 기준은 PLC 입출력 동작을 설명할 수 있고 멜세큐 PLC의 기본 디바이스와 모니터링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링크, 시리얼, 네트워크, 모션이 설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지 초보자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LC 초보자 학습 순서도는 위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자를 벗어나셨으면 이제 경험자가 됐습니다. PLC 경험자는요, 사용 경험은 있으나 독자적인 개발이나 응용 설계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 응용 지식에서 응용 로직을 작성하고 네트워크 모션 제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 재생 목록은 3가지예요. 네, 초보자에 비해는 적죠. 경험자에 대는 초보자가 있는 기준들, 이 초보자에 있는 재생 목록을 다 익혔다는 가정 하에 경험자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재생 목록 다음에 또 3가지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세큐 CPU 응용, 논리 연산, 여기서는 연산이 되어 있는데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OR 게이트랑 NOT 게이트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AND나 OR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for subroutin이라는 우리가 서브루틴, 그 다음에 폼은 이용한 방법, 그리고 call xcall은 뭐예요? 함수죠. call xcall은 펑션, 함수를 불러오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같은 응용 명령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 응용 010은 PLC 연동 소켓 통신, 프로토콜 프레임 구성, 송수신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통신 오류 대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통신 응용 중요한 거 뭐죠? 예, 소켓 통신입니다. 이 소켓 통신은 뭐예요? 내장 이더넷 카드라든가, 그죠? 내장 이더넷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더넷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PC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신 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션제 응용은 위치 결정, 원점 복귀, 모션 모듈, 서버 드라이버 같은 이제 기존에는 사용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자는 기존 설비를 분석하고 응용해서 신규 로직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의 송수진 데이터 구조와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오류 처리, 마지막으로 모션 제어에서 위치 결정, 인터로, 알람 대응 등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C 능숙자입니다. 능숙자는요, 개발 경험이 있는데 설계 품질이나 표준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올바른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제표준 PLC 언어인 IEC 61131-3의 기초, 그 다음에 응용에서 함수 블록,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FC, FB, 그 다음 데이터 구조, 모듈화 설계가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비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심화 과정,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심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통신 프레임을 설계하고 상위 시스템 연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뭐랑 이어져요? 자, 모드버스 TCP랑 이어지겠죠. 왜요?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통신 프레임을 설계하기 때문에. 모드버스 TCP뿐만 아니고 어떠한 그 다른 회사들, 타깃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프로토콜이 있을 때 그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똑같은 통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상위 시스템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죠? PLC와 상위와 신호를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모션 제어 심화는 이제 동기 제어, 보관 제어, 모션 프로파일, UVW 같은 고급 모션 제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 수학과 프로그램 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전기 수학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항상 제일 처음에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업무도 해야 되고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출장도 많고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는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 능숙자 제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구조, 모듈화, 유지 보수나 확장성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방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능숙자 단계 완료 기준은 IEC 613-3의 재사용,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죠. 이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조 설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재사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모션 제어 시스템 구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를 전기 수학과 결합해가지고 이제 고급 제어 로직을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근거. 그래서 능숙자에서는 뭐가 나오죠? 우리가 사양서, 그리고 뭐 혹은 설계서가 나오겠죠. 이러한 역할들 할 수 있는 분들 가지고 우리가 능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 레벨로 어떻게 재생 목록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이 어떠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